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 큐 여보세요. 오늘도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재현 멘토입니다. 예, 정재현 멘토님, 오늘 카카스로 장을 참 플러스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자, 오늘 장 좀 짚어주시고 내일 장까지 전망 좀 해주시죠. 예, 금일은 2075.76포인트, 약 0.04% 상승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쪽은 매수 기조를 유지를 해 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느덧 이제 정고점 권역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정고점 권역에 다가서자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외국인 쪽엔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반면에 기관에는 여전히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로 좀 약간의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내수 섹터 종목군들은 다소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경기 민감주들이 나름대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보면 통신주도 나름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여전히 지수에 대한 부분들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 이제 정고점 권역까지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 이제 힘겨운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밑으로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을 좀 생각해 보자면 빠질 만한 특별한 악재거리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론은 올라갈 이유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빠질 이유도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결국 박스권역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일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이 이제 8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부분들 내일까지는 조금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싶은데요. 7월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매도가 일정 부분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결국에는 어제부터 시작해서 경기 민감주들이 나름대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정도가 된다라면 경기 민감주들을 한 번쯤은 좀 덜어주시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수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다소 이제 가격 조정을 조금 받았다면 기간 조정을 형태를 좀 받아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군들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 내수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지금 시장 구도가 내수 섹터에 상당히 좀 유리하게끔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뭐 투자자분들 중에서 내수 섹터를 좀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좀 둔한 그런 종목군들을 보유하고 계신다라면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마도 이러한 기조는 3분기 때까지도 이어질 확률이 좀 높습니다. 즉 9월 달까지도 이어질 확률이 좀 높은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내수 쪽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압축을 해서 대응해 보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은 나름 좀 괜찮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장 체크 좀 해주시고요. 내일 장 전략 좀 살펴주시죠. 예, 결국 코스닥은 이제 573포인트까지 순항 랠리에서 이제 3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제가 예측드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단기적인 얘기를 잘 드리지는 않습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어디선까지는 분명한 순항 랠리가 올 것이라는 얘기 드렸고요. 그 점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금일 같은 경우 코스닥에서 사물 인터넷 관련주죠. 많이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많이 오른 모습들이었는데, 엔텔스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제가 눈을 강조드렸던 S넷, 어버브 반도체, 그 다음에 효성 ITX 이런 종목군들도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반기 주도에 대한 분명한 부분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코스피하고 코스닥 양시장이 지금 동반 상승이에요. 그런데 크게 코스피가 많이 못 오르니까 역시 코스닥에서도 제한적 요인이 조금은 있지 않겠나라고 여러분들 보실 것 같은데,
코스피의 이제 상승적 요인에 대해서, 코스닥의 상승적 요인에 대해서 한번,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짚고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금일 시장에서 얘기가 돈 게 있어요. 그죠? ECB, 즉, 유럽중앙은행이죠. 유럽중앙은행의 추가적 금융 완화가 조금,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지금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적 금융 완화에 대한 기대감. 만약에 이게 추가적 금융 완화가 된다면 그럼 장이 빠지냐? 그게 아니고, 유럽계 한머니 자금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한번, 추세 상승에 한 번 더, 큰, 시세를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해 보시고요. 자, 유럽이 지금 마이너스 예금금리 상태, 즉, 제로금리 상태로 거의 돌아갔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 보시면, 지금 금리가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투자를 해외 쪽으로 돌리거나, 투자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장의 어떤 흐름들은 상승 가닥을 이어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꼭 좀 참고하시고요. 오늘, 5포인트 오르고, 내일 10포인트 오르고, 모레 3포인트 떨어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가닥에서의 흐름들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종목들을 저희가 빠르게 좀 상담을 도와드리면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안내부터 해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에서 1, 2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망설이지 마세요. 망설이실 동안 이미, 다른 분들은 다 전화나 문자 상담을 통해서 종목 교체나, 그리고, 이 종목 어떻게 이끌고 가신데 대한 전략까지 다 들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혀 망설이실 필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투자는 즐겁게, 수익은 길게, 절대 승리하는 예각기법 놓치지 마세요. 예, 문자를 벌써 보내주신 분이 계시네요. 2990님, 오늘 졸다가 어제처럼, 어제 안 졸았다니까요. 안 졸았는데, 방송이 어떻게 좋습니까? 재훈 멘토 아저씨한테 한 소리 듣지 마시고, 화이팅요 하시는데, 화이팅요! 요 말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안주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곡입니다. 이 기업은요, 거래소고요,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어 있고요, 제약 섹터입니다. 예. 우르사라고 하면 아시겠죠, 그죠? 우르사, 올메텍 등이 주력 제품 제약업체입니다. 자, 문자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르네오를 매수하셨어요. 2,1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내수 쪽에 있는 종목들이 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한샘이나 이런 기업들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었죠. 근데, 보르네오도 마찬가지 업종에 좀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상반된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실적이 좀 안 나오기 때문이죠. 감자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감자까지 좀 진행을 하고 난 이후에 끌어올리고 나서 다시 빠졌습니다. 자, 우선 봐야 될 부분들은 실적이에요. 자, 실적이 나오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르네오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193억의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당기순이익도 317억 적자를 기록을 했죠. 계속적으로 지금 적자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과연 이제 적자의 규모가 얼마만큼 될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참 2,100원대에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는데, 그냥 적당히 올라오는 선에 종목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 쳐다보지 마세요. 저라면 바로 매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아우, 시원하신데요. 자, KMH 92501에 9,250원에 비중 20%라고 둘둘둘둘님 남겨주셨습니다. 여전히 번호 좋습니다. 자주 상담을 하시는데요. KMH. 자, 제가 이걸 대안주를 한번 들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건 방송통신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박스권 하단과 상단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점이고,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박스권 상단, 하단. 그러니까 지금은 이 박스권 내에서, 즉 8,300원대하고 9,400원대 사이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만약에 이게 지금 박스권 하단까지 또 밀려 내려온다면 또 그 부분까지 밀려 내려올 수도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9,000원을 지지하지 않는 한은, 지지받는 한은 들고 와보세요. 일단 익절가는, 손절가는 8,880원을 잡아 드릴 테니까요. 자, 시청자님 전화번호하고 비슷하네요. 둘둘둘둘 하고. 자, 일단은 그 8,880원 잡아 드릴게요. 일단 여기를 종가상, 깨지 않는 한은 들고 가보시고, 이걸 종가상 깨게 되면 또 박스권 하단인 8,300원대까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금일 이제 박스권 상단을 터치하고 좀 강하게 밀렸는데 이게 오인을 일으킬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사실은 트리거 현상 쪽으로 보면 앞쪽에서 거래량이 애법 수반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기관의 물량이 갑자기 늘었다, 기관의 물량이 갑자기 빠지고, 개인들 물량이 빠졌다, 갑자기 또 늘었죠. 이거는 굉장한 오류 현상을 발생시킬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 자, 이거는 손절가만 잘 잡고 가신다면, 아니면 아예 손절을 안 하시고, 8,300원대 부근 오면 추가 매수하시겠다는 생각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저는, 제가 시청자님 입장이라면 저는 한번 더 들고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하이트 진로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23,65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내수 섹터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져 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또 하나는 241선을 저항대로 작용을 하다가 이제는 안착을 해 놓고 난 이후에 단기적으로 좀 박스권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좀 더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2분기에 대한 실적 부분들 한번 보게 된다라면 311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요. 일단 크게 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크게 보지는 마시고 여기서 한 차례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24,500원짜리 24,500원에서 25,0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 차익을 해 놓는 전략이 좀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을 기다리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하이트 진로보다는 하이트 진로 홀딩스를 좀 더 선호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S넷인데요. 4,780원에 비중 25%라고 7714님 남겨주셨습니다. S넷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강조를 좀 드렸는데,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라는 얘기 드렸는데, 자꾸 질문을 하십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불안하십니까? 사물 인터넷 대장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분명히 다시 올라올 것이라는 것도 말씀드렸고, 금일 같은 경우에 4% 되는 급등이 좀 나오는데, 장중에는 한 7%까지 나왔죠. 그죠? 그런데 4%가 지금, 나쁜 수익률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왜 자꾸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세요. 지금 단기적 관점으로 보신다면, 아니면 이게 정 불안하시면 단기적 관점에서 5,000원 넘어오면 파세요.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불안해 가면서 주식 하실 필요 없죠. 그러니까 건강 해쳐가면서까지 주식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 불안하시면 5,000원 이상에서 매도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세종을 매수하셨어요. 6,100원에 5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6,100원 정도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아마 작년 말경에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보게 되면 4,100원짜리대를 깨지는 않습니다. 지금 4,100원짜리대를 깨지는 않고 있고 박스권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5,200원짜리대에 대한 매물 소화를 좀 현재 진행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이제 크게 보면 네 번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 정도가 되겠네요. 딱 6,100원 정도. 그 정도가 오게 되면, 일단 한 차례 또 저항 구간으로 좀 진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오게 되면,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해보시고, 나머지는 좀 추세를 끌고 가시는 전략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에코에너지인데요. 1,500원에 10% 매수하자마자 급락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급락 맞을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제가 차트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되는 회사인데, 일단은, 장기적인 성장세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2013년도에서 14년도에 많이 올랐고, 14년도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올 한 해 동안 거의 박스권의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해 동안, 긴 기간 동안입니다. 1,700원과 8,900원 사이 왔다 갔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살짝 올라가도 결국은 또 빠졌고, 살짝 깨졌다가도 결국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중심선은 8,900원과 1,700원이에요. 뻔히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께 강조드린 게 뭐였느냐 하면, 선 좀 꺼보세요. HT에서 선 끈다고 돈도 안 받는다고 분명히 얘기 드렸는데도 선을 왜 그렇게 끊기 싫어하십니까? 그죠? 선 여기 꺼보면 여기서 자, 이게 대강 박스권 상단이구나. 그럼 1,500원에 안 따라가셨겠죠, 그죠? 그럼 밑에 구간에서 매수를 하실 생각을 하셨던가.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지금 바로 수급이 되살아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수급이 바로 올라올 섹터가 아니라면, 굳이 박스권 상단에서 매수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발, 정말 부탁드리는데요. 원래,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립니다.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린다는 얘기예요. 제발 HTS 선상에서 줄 좀 많이 꺼보세요. 꺼보면 대강 이쯤에서는 매수를 하면 안 되겠구나가 나옵니다. 에코에너지라는 게 신재생이고 길게 봐야 되는 섹터입니다. 신재생이 지금 당장 뭐가 바뀝니까? 아니죠, 그죠? 조금은 먼 미래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에코에너지 쪽보다는 지금 원자력 쪽이 훨씬 가성비라고 얘기죠. 투자 대비 효율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굳이 에코에너지를 박스권 상단에서 살 필요가 있었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입니다. 대우증권을 매수하셨어요. 16,0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2년 정도 좀 보유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밀렸었습니다. 대우증권이 지금 7,000원, 8,000원이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우선 일봉상을 보게 되면 한 12,000원 언저리까지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금일 그 자리대까지는 올라왔고요. 여전히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 때문에 일단 증권 섹터가 나름대로 좀 괜찮은 모습인데요. 월봉상 보시게 되면 한 14,000원 언저리죠. 그 14,000원 언저리대가 이 장기 이동 평균선에 대한 저항 부분들이고요. 다음에 과거 2012년대 고점권역대가 한 14,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대까지는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12,000원을 찍고 나서 윗꼬리가 좀 달렸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한 며칠 정도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좀 여유 있게 14,000원대까지는 보유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LG상사죠. LG상사는 35,000원에 20%를 매수하셨다고. 자, 3915님 남겨주셨네요. 자, LG상사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유통과 관계된 회사이고, 유통은 결과적으로 경기가 제대로 살아 돌아와야만, 실물 경기가 그것도 제대로 살아 돌아와야만 이 유통주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유통주보다는 택배 관련 회사들이 굉장히 더 많이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그죠? CJ 대형통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유통 관련보다는 바로 이 CJ 대한통운 같은 택배 회사들이 더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은 이제 앞으로의 실물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유통 물량도 늘어날 것이라는 어떤 징조 현상이 CJ 대형통운 쪽에서 먼저 나왔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런 LG상사 같은 유통 관련주들이 다시 부각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차트 보면서 좀 보여드릴게요. 많이 하락했어요. 그리고 긴 횡보자리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횡보자리대의 뚜렷한 특징은 박스권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명확한 박스권이 보이죠, 그죠? 바로 이 부분, 즉 3만원 부근과 밑에 지금 이 27,000원 부근,
요 3,000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박스권 하단에 가까워요. 굳이 손절하실 필요 없고 제 생각은 요번에 박스권을 뚫게 되면 35,000원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번에 박스권을 뚫고 35,000원을 가게 되면요. 그때 전화를 한번 다시 주세요.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안주에 대한 세 번째 곡에 네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기업은요, 국내 4위권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고혈압, 당뇨병 치료제인데요. 둘 다 제가 갖고 있는 거네요. 등 성장성 높은 영역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정말 성공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많이 보내주십시오. 전화번호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2대입니다. 그리고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빠르게 또 상담도 도와드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정보를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서연요. 네, 매수가와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5,100원에 60%. 15,100원에 60%. 60%요? 예. 수익이 상당히 좀 많이 나셨어요. 예, 근데 20%가 넘게 나셨는데 조금 그 위에서 못 파신 게 아쉬운 것이죠? 예, 제가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았는데 네. 못 팔았어요. 자, 일단 60%를 가지고 계세요. 예. 지금 서영 같은 경우 뭐 자동차 부품 섹터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데 한일 이화하고 분할을 했어요. 그죠?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일단 익절가를 좀 잡아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거를 잘 못 찾아야겠더라고요. 만약에 18,300원짜리 때가 있거든요. 예. 요 자리대를 종가로 깨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밀릴 가망성이 있어요. 한 17,000원대까지. 예. 그러니까 한 18,300원 정도가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예. 조금 정리를 해보시는 전략? 일단은 한 절반 이상은 좀 챙겨 놓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조금 추가적으로 좀 보게 되면 다시 한번 2만원대, 이 22,000원대 자리대를 다시 한번 돌파 시도는 좀 나와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 자리대가 조금 매물이 좀 많이 있는 그런 구간들이에요. 지금 구간 자체가. 그러니까 일단 적어도 18,300원 정도만 깨지 않는다라면 그냥 들고 가시고요. 예. 그럼 목표가를 전고점 자리대 다시 한번 한 22,000원에서 23,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만약에 그 자리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절반 이상 한 40% 가까이 이상은 익절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좀 다시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그 20% 물량은 예. 한번 2만원대 초반 정고점권역까지는 한번 노려보세요. 그래요? 네.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되나요? 종목 얘기인가요? 아, 예, 예. 아니, 종목? 이 서연에 대해서. 네, 말씀하십시오. 이게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400억인데. 네. 시총이 뭐 2,385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목표가를 높게 잡았는데 네. 이게 저평가된 거가 맞나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분할을 하고 난 이후에 BPS를 좀 보게 되면 약 5만원대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예. 단기간에 급등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을 좀 받아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 구간이 있는 건데, 만약 18,300원짜리대를 지금 제시를 해드린 게, 예. 그 자리대가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린 거고, 20% 정도를 더 가져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일단 실적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예. 그렇게 되면 정고점을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나머지 물량을 좀 끌고 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반 정도 네.
내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떤 점 궁금하세요? SGNG요. SGNG. 매수가는요? 4,400원에 30%요. 4,400원 30%. 왜 들어가신 거예요? 좀 저평가돼 있고 실적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저평가돼 있고 실적도 나쁘지 않아서 들어가셨다. 이게 저평가적인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저평가냐 하면 부동산 때문에 그래요. 이 회사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소유하고 있는 곳의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 회사도 동사도 전년도에 주목을 좀 크게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땅값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쉽게 좀 빠졌어요. 또 그죠? 쉽게 또 조정이 들어왔고 지금 이제 재상승 구간에 와 있는데 자, 이 땅값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뭐 2배 뛰어오르고 하루아침에 예를 들면 10% 뛰어오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서서히 오르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이 주가도 서서히 오르는 거예요. 지금은. 왜냐하면 거품이 빠지고 다시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보셨어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중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네. 일단 단기적으로 보셨다면 4,800원대 바로 위에서는 매도를 좀 권해드릴게요. 여기서는 다시 한번 밀릴 수 있는 자리대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진짜 중기적으로 보셨다면, 중기적으로 내년까지도 한번 들고 가보실 생각이 있다. 아니면 올해 연말까지라도 들고 갈 생각이 있다 싶으시면, 제가 봤을 때 5,200원대 자리까지는 올라오지 않겠나, 그래 보여집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Y젠터요? YG엔터요? 예. 네, 매수가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5만원에 20%요. 5만원에 20%요. 네.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아니, 6만원에 샀는데요. 네. 무상증자를 받았어요. 네네.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5만원 된 5만 원으로. 거예요. 네. 그러면 수익이 조금 나셨다가 지금 다시 또 밀려 내려온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상승을 했던 이유는 좀 아시죠? 예. 예, 명품 어디가 투자를 한다, 뭐 한다, 그 얘기가 좀 나왔었죠? 미통인가 무엇인가 투자한다고. 네, 근데 이제 전고점 자리대까지 움직였었는데, 네. 요 자리대에서 지금 다시 이제 밀려 내려온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이게 46,000원 자리대까지는 좀 여유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46,000원 자리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아마도 이게 4만원대 초반권역까지 다시 한번 밀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면서 아래꼬리를 좀 달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3거래일 전에, 2거래일 전에 터졌던 이 장대 양봉 자리대를 일단 아직까지는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추세는 좀 유지가 되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손실을 안 보시고 매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수익을 네. 내고 매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얼마까지나 갈까요? 네? 얼마까지나 갈까요? 1차적으로 좀 봤을 땐 정고점 자리대가 일단 넘어가야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그 자리대가 약 한 52,000원대, 53,000원대 자리대예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리스크 관리 자리대 좀 여유있게 잡으셔야 될 거예요. 아마도 42,000원 정도 때까지는 잡아보셔야 될 것 같고, 하단권역을. 네. 상단권역을 좀 보게 된다라면, 한 57,000원 정도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나는 좀 여유있게 봤다라고 하게 되면, 저 정고점을 넘어섰을 때, 그거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시고, 만약에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저기 43,000원, 43,000원이라기보단 47,000원짜리 짧게 보셨다면 네. 그 자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 좀 잡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리스크 관리 그 자리에 오면은 좀 더 사도 될까요? 그 자리대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예.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해서 좀 중기적으로 끌고 가겠다라면 45,000원 이하 권역에서 사셔야죠. 얼마요? 45,000원 이하. 아, 45,000원 이하요? 네. 예. 갖고 57,000원 그때까지 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45,000원 이하 권역에서 추가 매수를 하셨어요. 예. 그건 욕심 갖지 마시고 52,000원, 51,000원짜리 때가 다시 오게 되면 네. 추가 매수한 물량은 매도를 하세요. 차익을 네. 해두시고 나머지만 조금 더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뭐 얘기하려니까 바로 전화가 오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정기술이에. 한전기술예. 네. 매수가는 예. 6만원요. 6만원. 비중 네. 왜 되십니까? 비중은요, 한 15% 됩니다. 15% 됩니까, 예. 네. 최근에 들어가셨어요, 예. 아닙니다. 그 물려갖고 저번에 상담했는데 6만원 하면 전화 한번 하루 전에 전화했거든요. 그럼 더 들고 가십시오. 네? 더 들고 가십시오. 일단 65,000원까지도 보이니까 65,000원까지 한번 들고 가보시고요. 65,000원까지요? 예, 예. 한전기술이 지금 왜 올라오는지는 조금 전에 제가 에코에너지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풍력, 태양광 이런 거 다 해봤는데 오히려 네. 이거에 투자하는 비용과 이제 그 전기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제 투자 대비 효율이죠. 효율이 이 원자력이 훨씬 더 월등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자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전 사고가 있어서, 일본에 원전 사고가 있어서 원자력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이 원자력만큼 투자 대비 효율성이 높은 게 없는 거예요. 태양광도 그렇지 못하고, 풍력도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과 풍력주는 빠지는 거고, 원전 관련주는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그 점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추세선상 더 올라온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라서 65,000원 이상까지 한번 보세요. 65,000원이요? 예. 그것까지는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7만원까지 갈까요? 일단 65,000원대 저항대가 있어요. 이거 어머니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도 참고하시는 게 좋아요. 차트를 영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예, 여기 67,000원대 부근이네. 여기가요. 네. 전에 한번 봐보세요. 여기 지금 차트 보이시죠? 지금 밖에 나와가지고 차트를 못 봅니다. 차트로 보면 2012년도에 지지대를 받았던 구간이에요. 그리고 2013년도에서도 지지대가 형성됐던 구간인데 이게 지지를 무너뜨리고 내려오니까 저항이 딱 됐어요. 그럼 이번에도 이게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65,000원 이상에서는 일단은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예, 65,500원 이상에서 비중 한번 줄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반갑습니다.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저는요, SL 21,000원에 30%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요? SL 네. 21,000원에요, 30%요. 21,000원? 네, 30%요? 네. 자, 어떤 부분들이 궁금해 하신가요? 좀 성장성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실적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네. 매수했는데 계속 조정받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것도 아까 주식 짤소리 때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상담을. 그랬어요? 좀 못 봤어요. 그냥 들고 가세요.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실적도, 네. 자, 잠깐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 대비보다 올해 큰 폭의 좀 성장을 하죠? 네. 네, 2분기 때도 늘어났고 1분기 때도 늘어났단 말이에요. 3, 4분기 마찬가지로 늘어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SL이 자동차 부품주라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조금 느린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자동차 쪽 섹터는 중국 시장과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L도 중국 시장 쪽에 진출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럼 목표가는 어느 정도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전고점 자리 때는 보셔야 되겠죠? 아, 네, 예. 일단은 21,0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예. 전고점 자리대까지는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리대가 과거 재작년이죠. 2012년도에 고점권역에 좀 돼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예. 그럴 때 이 자리대가 한 번쯤은 저항 자리대로 부딪힐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연말까지 가지고 가면, 연말 정도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더 길게 보게 되면 예.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 예. 자,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시청자분들께서, 예, 고민이 또 오네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더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대우조선해양 예, 매수가는요? 25,200원요. 25,200원요.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0%. 10%요? 40%. 40%요? 예, 자, 어머니,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이거 언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는 한 일주일 좀 넘지요. 일주일 좀. 그, 넘게. 한번 치고 올라가다가 네. 내려올 때 그때. 예. 치고 올라가다가 내려올 때 사셨다, 그죠? 예, 한 26,000 얼마까지 갔지에. 가갖고 내려오는 거 보고. 자, 빨리. 제가 한 말씀만 딱 드릴게요. 예, 이 프로그램 계속 보셨죠? 해보지. 예. 제가 3, 4분기 끝날 때까지는 조선주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잘 못 들었어요. 내 보고 있으면서. 예. 대보고 계신데 왜 그걸 못 강급입니다. 들었어요? 저는 예. 저번에 예. 성당밴드 있지요. 예. 한 분 선생님인데 해가지고 예. 22,600원에 사가지고 예. 그때 문의하니까 18,000원까지 간다고 예. 21,000원대 넘으면 팔아야 하는데 저는 그냥 그때 이양 손절했어요. 예. 해가지고 지금은 얼마나 내려갔습니까? 27,000원대까지 17,000원대까지 갔지요. 예, 예.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 그래 손절하고 보고 있다니. 예, 알겠습니다. 예. 어머니, 나 깜짝 놀랐어요. 예. 자, 이 대우조선해양, 그래요. 조금 더 들고 계시면 수익은 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예. 크게 들지는 못해요. 3, 4분기가 예. 끝날 때까지는. 그러니까, 조선주는요, 예. 9월 25일 정도, 그러니까 다음 달 한 25일 정도 이후서부터 보는 게 맞아요. 예. 날씨가 살살 조금 이제 더위가 물러갈 때쯤부터 보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어차피 이왕 들어가신 거, 예. 조금 한 2달 정도 들고 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 요 27,000원 부분까지는 오리라고 봅니다. 예. 예, 손해는 안 봐요. 예. 그러니까, 손해보고 한 나오실 필요는 없고, 예. 예, 그때 좀 들 때, 예. 27,000원 부분에서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매도하시고 나오시면 될 거예요. 예. 예. 저도 지금 이거 어떻게 하나 한 25,000 넘어가면 지금 손절해야 되나 하고. 예. 근데 예, 이거 어머니 보고 이런 예. 사실은 이거는 매매 습관은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 많이 떨어질 때 매수해서 한참 기다렸다가 판다. 그러니까 수익이 좀 나잖아요. 예. 그럼 그 다음부터도 많이 떨어진 종목에서 자꾸 눈이 그쪽으로 가집니다. 그죠? 그래서 어머니 지금 매수하시는 것들이 보면 대다수 많이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세요. 성강변도 저번에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좀 날라갔지. 예. 많이 좀 많이 손해봤습니다. 예. 눈이 자꾸 떨어진 종목 쪽으로 가버리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떨어진 종목 쪽으로 찾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 어머니, 조금 많이 떨어질 때는, 그렇게 좀 안 사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예. 7,000원, 한 6,000원대까지는 고수익 가겠다겠지. 예, 예. 대우조선해야?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6,000원 이상 감사합니다. 갑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예, 감사. 예, 대안주 5번째, 6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요, 7,800억대입니다. 예, 한 달간 외국인이 12,000주, 기관이 9만 주를 순매수했네요. 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에이블 CNC요. 에이블 CNC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31,700원에 40%. 31,700원에 40%요? 예, 예. 아, 좀 비싸게 매수하셨어요?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예, 그저께. 아, 이 거래일 전에? 아니요, 얼마 전에 한 3, 4일 전, 한 3, 4일 네, 그러니까 됐나? 고점 형성하는 날 매수를 하신 것 같네요. 예, 예, 예. 중국 수혜,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수하셨나요? 예, 예. 나는 그걸 단기로 추석 때까지 보고, 네.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면 추석 때까지 보고 있으면 단기적으로 좀 보신 거네요. 그죠? 예, 예.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지금 만약에 추석 전에 매도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그러면은 매수가까지 올라가기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게 되면 화장품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죠? 예.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게 뭐 한국콜마, 코스맥스 이런 종목군들이 좀 올라갔고, 예. 개별성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뭐 코리아나라든가 아니면 한국화장품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갔습니다. 예, 예.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특히나 한국 예,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쪽에 중화권에 진출한다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급등을 했던 거거든요. 예, 예. 에이블 CNC도 마찬가지로 중국 쪽에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로 인해서 예. 과거엔 큰 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상승을. 예, 예. 근데 주가가 밀려 내려왔던 그 부분들이 예. 딱히 이렇게 큰 성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예, 예. 향후의 추이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에이블 CNC는 2분기 때 실적이 적자가 좀 나왔습니다. 1, 2분기 때 연속 적자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3분기 때는 돌아설 것이다,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이 있는데 예, 예. 이건 아직까지 3분기 끝까지는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조정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그 조정이 만약에 주가가 더 많이 밀려내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밀리게 되면 한 25,000원권역대까지도 한 번쯤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난 이후에 아마도 재차 또 상승 시도가 나올 것 같고요. 예. 여기에서 이제 오늘 28,000원권역의 저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 도치형 캔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예. 한 31,000원 언저리가 오게 되면 예, 예. 일단은 뭐 추석에 사용하셔야 될 거라면은 아니요, 그때 네. 사용할 건 아닌데. 네네 추석 때는 예. 매도하실 계획을 잡고 계신 거셨어요? 예, 예, 예. 그렇게 되게 돼도 아마도 한 31,000원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예. 일단 한 번쯤은 덜어주시고 만약 조금 더 가져가 보시겠다라고 한다라면 예. 아시안 게임 열리죠? 예, 예. 그죠? 그리고 나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예, 예. 그것 때문에 아마 또 한 번의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럼 그때 상승을 이용해서 매도하시고 나오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때까지 가져 있으면 어느 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래도 아마 한 32,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좀 생각하시고, 왜냐면 실적이, 예, 예. 그 다른 섹터, 다른 화장품 종목들에 비해서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 예. 31,000원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 좀 덜어주세요. 예, 예, 예. 다시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후성요 50%요. 후성 3,000원에 50%요. 샀거든요. 예? 후성 50% 3,000원에 매수했는데, 예. 그 매수한 이유가, 예. 냉매 관련해갖고 가스 산업이 이제 적자에서 바닥을 다 다지고, 네. 또, 전기차 관련해갖고, 또 예. 테마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 그래도 20%까지는 안 올라갈까 생각해갖고, 예. 1차 목표는 3,300원, 2차 목표는 3,600원 생각하는데, 예.
가능할지 한번 여쭤보려고 상담드렸습니다. 예, 다 얘기를 다 하셨네요, 그죠? 예. 얘기 그래 하면 됩니까? 예, 그래 하셔도 되는데, 예. 다음부터는 이게 아무리 턴을 한다 할지라도, 자, 요거에 대한 맹점을 하나만 딱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만 딱 듣고 가세요. 예. 자, 이렇게 종합주가 차트상을 보면 많이 빠졌어요. 그죠? 추세를 아직 전환시키지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바닥권역에서 횡보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자, 지금 실적이 턴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예, 맞아요. 예. 예, 턴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이 기간 동안 실적이 계속 안 좋은 상태에서 이만큼 긴 시간을 끌고 왔죠. 예. 그죠? 예. 그러면 뭐가 부과될 수 있어요? 유동성 위기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면 이렇게 많이 떨어진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 이 유동성 위기에서 갑자기 유상증자라는 기사가 나오거나 갑자기 예를 들면 감자 결정이라는 기사가 나와버리면 급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 되면 안 되죠. 예, 그래 되면 안 되는 건 당연한데, 그러니까 가능하면 많이 떨어진 종목에서 실적이 확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매수하시는 습관을 버리시라고요. 그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는 잘 잡으셨어요. 잘 잡으셨는데 혹시나 해서 이게 만약에 올라올 수는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딱 단기 보신 게 맞기는 맞아요. 맞는데 3,600원까지는 보지 마세요. 요거는 많이 올라와봤자 3,400원 약간 위에 쪽입니다. 그럼 한 3,300원대에서 한 10%만 먹고 다 처분하는 게 낫겠네요, 안전하게. 예, 그렇게 하세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전하게 가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어제는 말치 오래 보시던데 쉬어가면서 하시고 고생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예. 자, 문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대덕 GDS를 매수하셨어요. 13,0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제덕 GDS가 12,000원이 좀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죠.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구간입니다. 대덕 GDS를 좀 실적을 보시게 되면 실적이 썩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상당히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600억대였는데 올해 500억대로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좀 보시게 보면 지금 주가가 좀 저평가 구간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IT 특성상 이게 소외를 좀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냥 가지고 계셨다가 14,000원대, 한 14,000원대, 한 14,500원 정도 때, 그 정도 올라오게 되면, 그때 좀 차익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좀 보유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안주 정답 보고 오겠습니다. 정답 대용제하겠네요. 자, 저희 강연에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바로 대전에서 있고요. 일요일 날은 수원에서 있는데요. 대전은 토요일 8월 30일 오후 2시입니다. KTX 대전역 1층에 창의실에서 있고요. 수원은 일요일 날 오후 2시입니다. 경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희망실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참석해 주세요. 참가비 무료고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입니다. 중요한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혜사단이 오랜만에 같이 출격합니다. 꼭 좀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